한국에 1승한 시진핑, 순식간의 상황 역전. 이집트 FA50 100대 계약 파기. 대반전 행보 잊어버린 국가들 충격.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경전투기 FA50 2013년 이라크 24대 수출 이후 10여 년 만에 이집트, 세네갈 등 중동 아프리카 지역 수출을 노린다. 2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으로 참여해 협상을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세네갈에도 FA50 4대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이집트에는 36대 물량 공급을 추진하되 향후 추가될 수 있다. 아시아 중동 지역에는 2013년 이라크의 T-50IQ 24대 수출 계약 체결 이후 중동 아프리카의 T-50 계열 항공기를 더는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와는 2021년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후속 운영 지원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항공기는 통상 30년 이상을 운영하는데 항공기 수명주기 전체를 100으로 보면 개발과 양산은 30에서 40, 후속 운영 지원은 60에서 70으로 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장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도 안정적인 후속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집트와 세네갈 FA50 수출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군사대국인 이집트는 KAI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곳이다. KAI 관계자는 FA50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으로 안정적인 비행을 자랑한다. 며 블록 이 사업을 통해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고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등 수출 실적이 좋은 점도 셀링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2013년 9월 제103 전투비행대대의 FA50 최초 비행 이후 약 10년 만인 지난해 10월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 KAI는 2022년 폴란드에 FA50 48대,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FA50은 우수한 성능과 수출 실적 외에도 이집트와 세네갈이 반길 만한 매력을 갖췄다. 이집트의 경우 미국 전투기 F-16 240대를 운용하고 있어 FA50이 F-16과 호환성이 높다는 점이 특히 경쟁력으로 꼽힌다. FA50은 F-16의 전투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돼 F-16 운용 경험이 있는 조종사들은 FA50 기종 전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세네갈의 경우 2016년 KAI와 KA-1S 4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고객이다. KA-1S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본훈련기 KT-1을 기반으로 세네갈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세네갈은 KA-1S를 비롯해 25대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중 대부분은 헬리콥터다. 세네갈이 FA50 도입을 검토하는 데는 KA-1S 운용 경험이 긍정적으고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 관계자는 이집트와 세네갈 수출을 성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 한국 지형의 최적화 수룡 점정. 12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의 7공병여단 도하훈련장. 육군은 도하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KM3의 전력화 행사를 개최했다. KM3는 이날 육군 7기동군단에 최초 배치했다. KM3는 평소에는 차량 형태로 운용된다. 하지만 아군의 도하작전을 지원할 때는 문부교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수륙량용 형태의 도하 지원 장비다. 육군은 특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이어지는 도발과 관련 이날 수룡 실전 배치를 통해 적을 압도하는 강한 힘만이 평화를 지킨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 사령부, 방위사업청, 개발업체 등 주요 관계기관과 6.25 전쟁 참전용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력화 경과보고 명칭 선포 기념사 기념축사 시범 운용 순로 진행됐다. 박 총장은 군의 도하 능력은 전장 주도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며 수룡량용의 자주도하 장비 KM3 수룡은 자체 기동을 통해 전투부대의 신속한 도하를 보장할 수 있는 기동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무기체계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7기동군단에 최초 배치된 KM3는 앞으로 전 부대로 확대. 공격 속도를 향상시키고 작전 템포를 보장함으로써 지상전 승리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시범 운용에서 KM3의 탁월한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지상에서 일반 차량처럼 기동하던 KM3 두 대는 망설임 없이 수심 3.7m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후 KM3는 물 만난 고기처럼 물속에서 안정적으로 기동을 이어갔다. 이제 문교로 변신할 차례. KM3는 양날개, 상부구조를 펼치기 시작했다. 상부구조가 완전히 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 KM3 두 대는 각각 자리를 잡은 뒤 서로를 연결해 문교를 완성했다. 바로 옆 북한강에서 열린 시범 운용에는 KM3 5대가 투입됐다. 강 건너편에 있는 적을 경멸하고 점령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진 것. 먼저 아군은 강 건너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격 정찰 드론 등을 운용해 수색 정찰을 했다. 이어 AH-64의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에 공중엄호 속에 K-21 보병 전투장갑차가 강습 도하를 실시했다. K-21이 안전지역을 확보하자 K2 전차의 부교 도하가 이뤄졌다. KM3는 먼저 물 위에 띄워진 기존 리본 부교의 구조물을 연결, 부교를 완성했다. 완성된 부교에 K2 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등 주요 기동 장비가 올라서면서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의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다. 육군은 이날 KM3의 성능을 증명함과 동시에 드론을 집중 운용함으로써 드론 전력의 효용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전장에서 우리 군이 최단기간, 최소 희생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드론과 같은 무인 전력 조기 전력화 및 공세적 운용이 필수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육군은 KM3를 강과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서 지상작전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로 주목하고 있다. KM3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리본 부교에 비해 운용인원과 설치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통과 중량도 기존 54톤에서 64톤으로 향상됐다. 또 승무원의 생존성 증대를 위한 우수한 방호력과 화생방 방호장치를 갖췄으며 부품 90%를 국산화하는 것에 성공해 원활한 운영 유지는 물론 향후 유사한 무기체계로의 기술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은 공세적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육군 7기동군단의 수룡 KM3 전력화를 완료하고 향후 육군의 전 군단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석진호, 대령, 7공병여단 도하단장은 KM3의 전력화는 도하단 작전 수행 영역의 획기적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도하작전 수행 개념 구현을 통해 적을 압도하는 힘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육군은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의 피해로 전쟁을 종결하는 승리하는 육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력화되는 KM3는 기동성과 작전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 육군의 도하작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달 부임한 오혁재 소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즉각적인 전투수행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존 전력 성능을 극대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부장은 이날 도입된 KM3의 명칭을 수룡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육지와 물속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는 지상군의 공세적인 모습과 승리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야전부대와 관련 기관의 공개 모집을 거쳐 6개의 후보작을 엄선했다며 육본 방위력 개선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점 150점 중 142점을 획득한 수룡이 1위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오 부장은 KM3의 가장 큰 장점으로 기동의 편해성을 꼽았다. 그는 기존 도하 공격 작전은 장비 적재하역, 진입로 구축 등 도하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KM3가 전력화됨에 따라 별도 준비 시간 없이 공격 작전이 가능하며 피해가 최소화된 상황에서 급속도화 공격 작전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KM3를 7기동군단에 최초 전력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계화 부대의 공격 속도를 보장해 지상작전 승리의 견인차가 되기 위함이라며 향후 육군은 공세적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모든 군단에 자주도하 장비를 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추가 전력화 예정 장비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다수의 육군 장비가 최초 전력화 진행 중이라며 올해 후반기에는 근거리 정찰 드론, 해안 정찰용 무인 항공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소형 무장 헬기, 레이저 대공무기 등 첨단 과학 기술이 적용된 주요 무기 체계들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4일 2012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전력화가 완료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오 부장은 야전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군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노후된 장비를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육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야전 부대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